대선까지 이제 15일 남았는데요. 대장동 녹취록 속에 이른바 그분이 다시 논란입니다. 현직 대법관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명도 적시가 된 상황이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누명을 벗었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오히려 이 후보 수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오늘 이제 선거가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요. 15일이요. 예, 저희 지역구에 6시 반에 집중 유세가 있는데 6시 반 문화광장에 이재명 후보가 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안산 시민 여러분이나 아니면 인근의 시흥에 계신 많은 분들, 시민분들께서 네. 혹시나 이재명 후보 보고 싶으시면 6시 반에 안산 문화광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후 6시 반이요? 네, 오후 6시 반입니다. 네, 또 이 선거 유세 홍보를 하시네요. 네. 자, 김 의원님, 그분 얘기해야 되니까요. 네. 네, 우상호 본부장이 공개하신 그 녹취록 그거 좀 보셨어요? 네, 전문을 다 보지는 못했고요. 예. 보도가 된 내용에 해당 부분을 저도 요걸 봤습니다. 예.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분을 이재명 후보다라는 식으로 아무 근거 없이 몰아갔었는데요. 네. 지금 이 해당 녹취록 전문을 통해서 대법관의 실명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었고,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공된 뇌물성 어떤 의혹이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대장동 의혹에 거론되는 대법관이 2명이 됐네요. 논란이 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2명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 법사위에는 저도 충격이지만 많은 국민분들께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동호수까지 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공했다라고 하는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의혹의 상당한 부분은 구체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거 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수사가 됐는지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예. 녹취록에 나온 내용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대법 본인 소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대형 아파트를 그 대법관의 가족에게, 딸에게 이렇게 제공해서 살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도된 것들을 제가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제 김만배가 소유하고 있었던 A 아파트의 소유는 2014년으로 등기를 했는데 예. 전입신고는 2021년 7월, 지난해 7월경에 전입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저희가 상식적으로 납득했을 때 소유한 아파트에 전입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 누가 전입해서 살았느냐라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부분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전입한 전입 기록, 네. 그리고 또 실제 거기 살게 되면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실주거지면 택배나 이런 쇼핑몰에서 다 배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 확인하면 실제 거기에 누가 살았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은 사실 쉬운 거죠. 거기 사실은 너무나, 거기 사시는 분이라면 자기 차를 운전했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차량 등록도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되어 있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만 하면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수사를 했는지, 제대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예. 진술만 이 사람들 관련자들은 다 부인할 게 분명합니다. 네. 만약 인정하면 그 뇌물 공여가 되기 때문에 부인을 했더라도 검찰이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아파트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제대로 네.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안 했다라고 한다면 수사 의지 없이 또 고위 공직자, 고위 대법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작년에 국감에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당사자인 그 대법관 이분은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해당 대법관은 일면식도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나 당사자가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녹취록에 나오는 그 대화 당사자들의 그 관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뭐 고위공직자를 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 위세를 이렇게 그 관계를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소위 말해서 예. 허풍 떤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자리 그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모르는 사람이나 뭐 투자받을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허풍 떠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이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와 정영학은 아주 끈끈한 관계고 예. 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서풍을 떨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높은 좀 구체적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나온 그 녹취록에 나온 네. 50억 클럽의 상당 부분이 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예.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실제 50억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해당 녹취록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당사자들이 부인한다라고 해서 예. 그냥 그 진술만 믿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이게 보면은 지금까지 곽상도 전 의원도 그렇고요, 박영수 전 특검도 그렇고, 그리고 이건 당연히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 대법관 이분도 그렇고 유독 아들, 딸들 쪽으로 이게 다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이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직접 받으면 뇌물이 되니까 예. 아마 그것을 피해갈 요량으로 합법을 이렇게 형식적 외형적 합법을 이렇게 틀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지난해 이것을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국민의힘 처음에 이 문제 의혹 터졌을 때도 50억 클럽 이야기 나왔을 때도 예. 그 화천대유에 이재명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막 공격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까보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예. 그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재명으로 몰아갔지만 녹취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 네. 대법관이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곽상도 의원도 법조인이지만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박영수 전 특검, 윤석열 후보와 매우 가깝다라고 하는 박영수 특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초기에 이 자본 설립과 관련된 5억 원의 자금을 빌려준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예. 또 박영수 변호사의 전 특검에 또 친척이 여기에 분양대행사 회사를 해가지고 또 109억 원인가가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고 네. 또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집을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사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아니 우연히 겹친다고 하더라도 왜 어떻게 김만배의 누나가 그 아버지 집을 살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특수부 검사 또는 사법부의 아주 고위 법관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해당 부분을 더 철저하게 좀 수사하고 이 법조 게이트 비리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 쪽에서는 이 보도 나온 이후에 거꾸로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뭐 A 대법관이 뭐 법원 행정처장 있던 때 사실은 그때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이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되는 과정에서 뭐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 원희룡 의원이 원희룡 전 지사가 SNS에 그 글을 올렸다가 팩트가 틀려갖고 사실이 아니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녹취록까지 나왔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고 곡하가세하고 허위 이렇게 사실까지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발사주 의혹 처음에 나와가지고 고발사주 의혹 나왔을 때도 텔레그램 메시지 아주 구체적 내용까지 나오고 김웅원하고 제보자가 대화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진술하고 심지어는 그 제보자의 내용이 맞는 녹취록까지 포렌식해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김웅원 기억 안 난다고 뻔뻔하게 부인하는 그 모습과 지금의 윤석열 캠프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지금 공직선거운동 기간 첫 TV 토론회요. 보셨어요?
토론회 좀. 어제 내용 좀. 저희가 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네. 통과시키느라 아직 보지는 네. 못했고요. 예. 원래 이제 당초 올라왔던 추경안에서 2조 5천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네. 16조 9천억 원의 추경안을 좀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거 하시느라 이 토론을 네. 잘 못 보신 것 다 같은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이제 뭐 그 요약본이라도 지금쯤 혹시 보지 않으셨을까? 그 중에 나온 얘기가 어제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자 그분 얘기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윤석열 후보가 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까지 녹취록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그 허위 사실이면 어떻게 할 거냐, 사퇴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이거는 내용은? 거기까지는 다 못 봤는데요.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예. 이 녹취록 카드를 들어서 김만배 씨가 윤석열 압수수색하면 윤석열은 죽어. 뭐 그다음에 예. 윤석열은 뭐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카드를 뭐 가지고 있다. 예. 뭐 이런 녹취록을 판례를 듣는 거는 제가 그 부분을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아침에 뭐 기사를 보니까 그 김만배가 윤석열을 죽일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뭐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준 것에 대한 어떤 해석 이거냐라는 분석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어제 JTBC에 나왔던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2011년에 그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불법 대출 알선을 부산저축은행에서 했는데요. 예. 그 대가로 받은 10억 3천만 원 그 수사를 박영수 특검과 전 예. 특검과 가까운 예. 윤석열 후보가 봐준 것 아니냐라는 것이 수사 기록에서 새롭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예. JTBC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 윤석열 후보 이 사람들이 김만배 씨와 매우 끈끈한 유착 관계를 가지고 2011년부터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여러 가지 수사를 봐주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특혜와 대가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어제 JTBC 보도에서 지금 보도가 수사 기록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자, 네. 다시 그 대법관 얘기 좀 하시죠. 민주당 안에서는 이게 비리가 확인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가능할까요? 탄핵까지도? 지금 그 법관 징계법을 보게 되면 예. 파면과 해임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사의 독립, 재판의 독립성을 위해서 네. 파면 해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그 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추진된 적은 있었지만 예. 한 번도 이제 국회 문턱을 제대로 넘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사안은 과거의 어떤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대개는 재판의 어떤 독립이나 이런 어떤 중립성 위반과 관련된 사안이었는데 만약 이게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대 범죄 비리, 그것도 뇌물 액수가 굉장히 상당히 큰 그런 어떤 중대 범죄 비리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이 해당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탄핵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시민단체가 그 이 A 대법관을 일단 그 뇌물수수 혐의를 공수처에 고발은 했는데 지금 대선 상황이라서 이게 잘 뭐 수사가 좀 진행이 될까요? 그 대선 상황과 상관없이 수사는 예. 제대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고발되어서 수사 중인 사안들이 있는데 예. 대통령 후보들도 대선과 상관없이 수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사법부는 뭐 대선에 참여한 것도 없는데 뭐 수사에 걸릴 것이 전 없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분에 대한 그 얘기가 이제 특정 대법관 이름까지 지목하면서 나온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는 대장동 게이트 이거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비리 게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비리 결국에는 게이트? 예. 대장동에 흘러 들어간 돈의 출처도 예. 결국에는 그 고위 법조인들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예. 또 과거의 이 대장동의 뿌리 2011년 뭐 이 과거로부터 들어가도 아주 가까운 어떤 사람들이 박영수 전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그분도 고위 대법관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법관, 법조, 이 검찰과 법원 출신의 고위직들이 김만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그리고 특정한 어떤 학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얽혀 있는
법조비리 게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관 고위직이나 검찰 고위직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거 철저하게 법사위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뭐 특검으로 뭐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 당장 저희가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검으로 넘기는 것은 네. 과거의 어떤 전례나 사례에 비추어 봐도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수사 의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예.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딱 재단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사건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예. 이 사건은 정말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네. 뒷받침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